있는데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매출 향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치열한 경쟁 중에서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정말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실적 성장에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이민용 전문가입니다. FOMC가 끝나고 외인의 매수, 그리고 지수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변동성을 보이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긴축 이슈와 국내 코로나 상황에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방역 강화는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이유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보다는 종목별 수급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매년 마지막 주와 1월 첫 주는 대체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수급이 누적되면서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군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가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단기적으로도 공략하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주류 판매 기업입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 열심히 인사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 팍스경제TV 양 PD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생수 사업까지 하면서 또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하지만 여전히 소주와 맥주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류 산업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 재정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세 산업입니다. 이 조세를 통해서 각 나라의 경제 기초를 세우고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와 규제를 동시에 받는 산업이 바로 주류 산업인데, 주류 산업으로 인한 조세는 사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살펴보면 주류 산업은 당연히 보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보호만 한다면 이처럼 술을 좋아하시는 양 PD님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매일같이 취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규제도 하고 있는 게 바로 주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주류 산업은 물가와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류 가격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는 수익 증대를 이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물량적으로는 확대가 되고 있어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성장의 침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또 영업시간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술자리를 가지기 어려워졌고, 당연히 주류 시장은 상당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1월 들어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주류에 대한 소비는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동안 옥죄해왔던 규제가 풀렸으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난 거고요. 하지만 최근 다시 방역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만큼 밸류에 비해서만 조정을 받는 거니까 다시 규제가 해제된다면 보복 소비 심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류의 소비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그전부터 소주나 맥주 등 주류는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이후로 규제가 풀린다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상반기에 얼마나 성장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판매량은 16.7% 증가를 했고요. 소주 판매량은 19.9% 증가를 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이미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주류 산업인데, 맥주에서는 국산 맥주 판매량이 수입 판매 맥주보다 조금 더 높게 상승을 하면서 이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한 일본 맥주보다 국산 맥주를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계속된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소주입니다. 상반기 소주 증가율을 자세히 보자면 병 제품은 16.7% 상승을 했고, 페트 제품은 26.7%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병으로만 먹는데 왜 페트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좀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홈술 트렌드가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정용인 페트 제품이 많이 판매된 건데,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술을 즐긴다는 거죠. 이 트렌드는 코로나가 줄어들어도 아마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의 트렌드를 바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매출 향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업체는
레트로 컨셉을 내세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소주 시장에서는 상당한 점유율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신제품도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성장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문제는 바로 맥주입니다. 지금 맥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요즘 맥주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종류가 나오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치열한 경쟁 중에서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일명 소맥 덕분인데 특히 업소용 채널에서 테슬라라고 불리우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는 마케팅이 아주 성공적으로 먹혔습니다. 이 회사의 맥주가 그만큼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한 건데 소주에다가 맥주까지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내수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직접 비교를 하자면 내수보다 오히려 더 큰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태국 수출액은 무려 3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소주 판매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각국에서 자랑하고 있는 맥주와 달리 소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술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리만 잡힌다면 충분한 성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태국에서부터 나타난 건데요. 앞으로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정말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실적 성장에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첫 번째 종목과 더불어서 노란톡방에서 종목명과 3차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실적은 어떤지 재무제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회사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역시 재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활동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또 이 정도 성장을 보였다는 건 나쁘지 않은 성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실적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공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상승 여력이 오히려 좋은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현금 흐름표 보시면 올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좋았는데요. 거기다가 재무활동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부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바로 주세금과 배당을 위해서 현금을 쌓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세금이란 주류에 붙는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배당 성향도 상당히 높은 회사인데 대주주의 지분이 53%를 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배당 성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수익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가져가고 배당으로 추가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충분히 올해를 넘어 내년에도 좋은 수익을 가져갈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다가 매출 총이익 ROE에서 매우 좋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진도 잘 남기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의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재 이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자면 PER 20배로 글로벌 주류 PER 23배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매력이 있고 또 내년 성장 가능성 그리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목명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입니다. 이 매수 타점은 노란톡방에서 정확한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가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고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나 있느냐라거든요. 기술적 분석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봉으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또 주봉상으로 2019년부터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이유는 2019년에 있던 일본 불매 운동 때문인데요. 국산 맥주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혼술 트렌드가 많아졌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 돌파를 이뤄냈지만 실적 개선을 계속해서 보여주지는 못했고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하면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매우 좋은 위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도 매력적인 상단 지지 라인에 위치했지만 또 2019년부터는 추세 라인에서 하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라인 또한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좋은 반등 구간에 위치했고, 또 내년 실적의 정상화만 이루어진다면 지금 자리만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스 상단과 추세 하단이 겹치는 지금 자리는 완벽한 반등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추세 라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성장성을 보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만큼 매력적인 주봉상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또 일봉으로 보면 작년부터 박스권 라인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박스 하단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좋은 상승이 나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이평선의 지지 라인은 없지만 박스권으로 강한 지지 라인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낮은 구간이 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작년부터 이어진 추세 라인의 하단에 겹쳐 있는데 반등 시그널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저점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봉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건 이미 충분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충분히 좋은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배당 수익이라는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수익을 모두 줄 수 있는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정확한 3차 매수 타점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